기본적으로 피부에 생긴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원래는 잘 두면 사라져야 맞기는 한데, 이건 사실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,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포텐셜을 했는데 뭐 여드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. 청담리트 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성인인데도 여드름이 나는 분들에게 원인, 치료,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드름이 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.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거나 각질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고 그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, 이 두 가지 이유, 결국은 피지 분비, 각질, 염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심해지냐에 따라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 입 주변에 대부분 호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엄밀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, 입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잘 닦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피부를 닦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고, 또 이걸 닦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극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하시게 되면, 화장을 한 이후에 다시 입을 닦으면은 또다시 그 부분을 화장을 하기 위해서 또 뒤덮게 되고,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자체로서 자꾸 피부를 자극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생활 환경 속에서 아직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보통 마스크를 끼고 있는 편인데, 그러면 아무래도 입 주변에 자꾸 습기가 찬다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피지 분비가 는다던가 하면서 잔 트러블이 더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좀 더 지엽적인 이유들로, 우리가 잘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을 갠다던가 입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이 부위를 자꾸 손으로 만지는 분들이 계세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손 자체에도 사실 많은 세균들이 있고 어떤 오염물질, 불순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자꾸 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긴 트러블들이,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할 때 자꾸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 나중에 색소 침착으로 남는다던가 흉터로 발전하는 경우도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도 있고, 생긴 것들이 자국이 잘 남으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생겨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,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,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아닌데요.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이제 각질이나 피지가 모공을 막고 그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이 이제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, 쉽게 생각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거나 피부에 염증이 늘어난다,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여드름이 생기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, 어렸을 때는 단순히 호르몬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획일화되어 있다면,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게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안 좋은 식습관이라던가 흡연, 그리고 호르몬 수치의 변화, 이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,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동을 갑자기 훨씬 열심히 할 때에 그런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이외에도 스트레스라던가 흡연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피부에 생긴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원래는 잘 두면 사라져야 맞기는 한데, 이건 사실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, 실생활 속에서는 갑자기 이제 트러블이 나기 시작한다,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가 생겼다라고 할 때 7, 8개는 예쁘게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한두 개는 붉은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, 그 중에 염증이 정말 심한 거는 흉터가 남기도 하고,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될 텐데요.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에 직면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부 트러블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조금 일찍부터 해주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단순히 좁쌀 여드름이 많다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약만 복용하더라도 굉장히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. 염증이 많아지는 상태다, 붉은 트러블이 많다라고 하면 역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약과 함께 그러한 것에 걸맞는 피부과적 치료를 함께 해준다면 훨씬 더 자국이나 흉터가 없이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.
포텐자를 뭐 저희도 많이 시술을 하는데, 포텐자라던가 뭐 시크릿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아그네스라던가 여러 시술들이 있지만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들도 있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포텐자를 했는데 뭐 여드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포텐자를 받은 게 아닐까, 또는 뭐 다른 가능성으로는 그걸 받지 않았으면 더 심했을 텐데 받아서 그나마 좀 줄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보통은 이제 피부과적으로 치료를 할 때에는 피지가 많은 거냐 염증이 많은 스타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, 어느 정도 약으로 함께 좀 복용을 하면서 뭐 대표적인 약들이 피지를 줄이는 뭐 이소티눈이라는 약이라던가 뭐 미노신이라는 항생제라던가, 뭐 둘을 같이 먹는 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적절한 진단 후에 그러한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에 걸맞게 크게는 뭐 좁쌀 여드름이 많냐, 붉은 여드름이 많냐, 또는 뭐 흉터나 자국이 많은 거냐, 이러한 케이스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뭐 붉은 자국을 흐리게 하는 레이저를 한다던가, 새로운 트러블이 더 안 올라오게 포텐자와 주베룩을 함께하는 펌핑 주베룩 이런 시술을 한다던가, 뭐 제네시스 PTT, 백금 PTT 이렇게 어떤 입자를 발라주고 레이저를 쏴서 피지가 좀 조절되게 한다던가,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현 상황의 진단과 함께 앞으로 또 계속 안 날 수 있는 약 복용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한다면 사실 여드름은 충분히 그 시기를 안전하게 넘기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. 오늘은 20대 후반, 30대 초반 또는 심지어 30대 후반, 나이가 들어서도 안 나던 여드름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려 보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